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콘크리트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진행할 건데요. 자, 정말 지난 시간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침 튀기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물시멘트비죠. 물시멘트비 이걸 해석하는 일이 중요해요.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밑에 그림을 그리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시멘트비하고 그 다음에 연관되게 온도와 습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해야 될 게 빈배합과 부배합이죠. 이거 세 개만 제대로 여러분 하시면 해석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여러분 100페이지 보면 100페이지 볼까요? 100페이지 보면 세 번째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나와요. 세 번째 시공연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워커빌리티. 이거 워커빌리티입니다. 자, 시공성. 결론은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을 때 작업성을 우리가 시공연도 워커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단위 수량. 단위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단위 수량은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콘크리트 반죽질이 커진다. 그럼 단위 수량이 많다는 얘기는 물시멘트비가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제가 설명을 수량이 많다는 얘기는 즉 물시멘트비가 크다는 얘기야. 물시멘트비가 크면 물이 많아지는 거죠. 물이 많아진다니까. 물이 많아지면 여러분 시공연도는 좋아지겠네. 질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죽질이 커진다. 자, 두 번째 단위 시멘트량. 여러분 단위 시멘트량이라는 얘기는 시멘트 사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멘트 사용량. 그러면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배합. 시멘트를 적게 사용하면 빈배합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여러분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질수록 시공연도는 증가한다. 이게 뭐예요? 자, 부배합에서 전부 다 많아진다고 그랬죠. 전부 다 많아지고 빈배합은 무조건 전부 다 작아져. 그 내용이 자,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많아지는 거. 강도, 그 다음에 균열, 시공연도예요. 다 지금 똑같아요. 자, 부배합은 많아지니까 강도 커지고 균열 커지고 시공연도 커져요. 좋아진다는 얘기죠. 빈배합은 다 적어져요. 강도 적어지고 균열 적어지고 시공 적어져요. 자, 그러면 왜 시멘트를 많이 쓰면 시공연도가 더 좋아지냐?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시멘트는 입자가 작은 편에 속해요. 굉장히 입자가 가나요. 분말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보실래요? 제가 시멘트하고 그다음에 모래하고 똑같은 양의 물을 붓고 저어요. 잘 저은 다음에 제가 이걸 확 엎을 거야. 엎으면요, 여러분 시멘트는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거의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래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퍼져요. 즉 길어질수록 이렇게 입자가 작을수록 얘는 지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좋아져요. 즉 길어져요. 똑같은 물을 부어도.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시멘트의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런 얘기 나와요. 세 번째,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 높은 시멘트라는 얘기는 입자가 가늘다는 얘기예요. 자, 입자가 작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거죠. 자, 그렇죠. 입자가 작은 걸 넣을수록 입자가 작은 거, 시멘트하고 모래 있을 때 모래는 입자가 크고 시멘트는 입자가 작은 거죠. 자, 분말도가 높다는 얘기는 잘 빠진 시멘트야. 입자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퍼져.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공연도가 좋아진다고 나오죠. 아셨죠? 네. 풍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 굳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시멘트가. 여러분 굳어버리면 이건 덩어리져 있습니다. 아셨죠? 덩어리지면 이 모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연도를 현저히 나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외우시면 큰일 나요. 왜요? 표현이 바꿔서 나올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골재의 입도 및 이평. 골재의 입도 크기의 정도를, 이평은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요. 골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시멘트와 모래를 얘기해요. 아니, 미안해요. 모래와 자갈을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골재의 입도는요, 입도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평 모양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골재가 좋냐면 골재는요, 큰 거하고 작은 게 잘 섞이고 또 하나 이평은 둥글둥글한 게 좋아요. 따라서 골재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걸쳐 적당한 비율로
혼합된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똑같은 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자, 5번째 공기량이죠. 여러분 공기량이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왜? 비어 있어요. 골다공증 그냥 다 지금 비어 있잖아요. 따라서 에이제나 감수제에 의하여 발생된 콘크리트 중에 공기는 볼 베어링 작용에 의하여 시공 용도를 개선. 즉 여러분 에이제를 쓰면 5번 볼까요? 여러분 에이제는 메인 목적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시공 용도를 증가시킨다고 그랬죠. 왜요? 에이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공기방을 만드는 화학약품이라고. 이걸 쓰면 여러분 질어져요. 질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물을 적게 써도 됩니다. 다음에 6번 갈게요. 온도. 자, 온도 나와 있죠. 자, 7번에 습도입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온도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여러분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면 물의 증발이 빨라져. 물의 증발이 빨라지면 여러분 질은 그 안에 있는 물이 이제 증발되니까 된비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작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시공 용도는 감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 용도는 나빠지는 거죠. 감소하고 나빠지고 봐요. 표현들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습도가 높아.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을 가지고 있는데 콘크리트가 물을 가지고 있는데 습도가 높으면 물을 뺏길 일이 없어요. 공기 중에. 왜 여러분 겨울철에 되면 습도가 공기 중에 습도가 없으니까 우리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습기를 트는 거죠. 만약에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잠을 자면 어때요? 나중에 목도 아프고 피부도 어때요? 갈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뭘 발라요? 보습제 바르고 그러지 않나요? 따라서 습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물을 안 뺏겨. 그러면 자, 얘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가 원하는 질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습도가 높을수록 시공 용도는 증가한다. 자, 따라서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콘크리트 타서는데 보슬비가 부슬부슬 와. 그럼 물이 첨가되니까 어때요? 습도가 높아지는 거죠.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봐요. 이건 지금 뭐 제가 해석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 지금 그 내용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저는 자, 어디 보냐면 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그 박스에 여러분 세 번째 크리프 현상이 있어요. 크리프 현상.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시멘트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내용입니다. 자, 크리프 현상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처짐 현상. 자, 그러면 이 크리프와 꼭 비례되는 게 뭐였어요? 균열. 잘 보세요, 여러분. 크리프가 해석이 안 되면 균열이 많이 가면 크리프 현상은 잘 생기는 거고 잘 처지는 거고 균열이 안 가면 크리프 현상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자, 여러분 두 번째 크리프 현상의 증가 원인. 여러분 증가 원인 좀 볼까요? 증가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름 초기 재령 시. 여러분 초기 재령이라는 얘기는 콘크리트 타설일수예요. 자, 그러면 이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얼마 안 됐는데 그 위에 올라타니까 어떻게 돼요? 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자, 적재 하중이 클 때, 적재 하중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래는 내가 1톤 버티는데 2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처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세 번째. 자, 기억, 니은, 디귿로 갈게요. 우리 교재 기억, 니은, 디귿이 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자, 디귿번입니다. 물시멘트비가 클 때. 여러분 물시멘트비가 크면 자, 질어지는 거죠. 질어지면 뭐가 문제예요? 균열이 커지는 거죠. 균열이 커지니까 잘 쳐지겠죠. 자, 리을번. 부재의 단면 치수가 작을수록 이건 뭐예요? 부재. 단면 치수가 작을수록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보실래요? 자, 요 절단된 면 이런 크기가
여기에 비해서 1번 부재, 2번 부재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작아요? 1번이 작죠. 그러면 이 부재에다가 똑같이 제가 1톤씩을 눌러요. 1톤씩을 누르면 어느 게 더 잘 쳐져요? 작은 게. 그 뜻이라고 이게. 자, 미음번 부재 건조 정도가 높을수록 건조 정도가 높을수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말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조 정도가 높다는 얘기라면 여러분 건조한 거죠. 건조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균열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걸 해석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균열이 많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크루프 현상. 균열과 비례라면서요. 잘 쳐지는 거죠. 균열이 안 가면 안 쳐집니다. 자, 비읍번 보양 양생이 나쁠 때 여러분 보양 양생은 뭐냐면 같은 개념인데 여러분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내가 벽돌을 쌓고 아니면 타일을 붙였어요. 그러면 얘가 굳을 때까지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도 뿌려주고 자 너무 추우면 얼지 않게끔 잘 보온해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양 양생이라고 합니다. 이 보양 양생이 잘 되면 조건은 딱 두 가지야. 강도 크고 균열 적어져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하면요. 나쁜 것은 조건이 있어요. 강도가 작고 균열은요. 크겠지. 그럼 균열 나쁜 거예요. 이게 다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균열이 많이 가는 거죠. 15번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수록 시멘트 양이 많을수록 여러분 단위 시멘트량이 많다는 얘기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무슨 배합? 부배합. 자 부배합이 되면 다 많아지는데 강도는 커지고 그 다음에 뭐요? 균열이 커지는 거죠. 균열이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가 작을수록 여러분 강도가 작아지니까 빨리 깨지면서 균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잘 쳐지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대요. 지읒번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치읒번 습도가 낮아.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의 해석을 여러분 크리프로 하지 말고 뭘로 가자고요? 균열로 먼저 봐야 돼요.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빨리 굳으면서 균열 가는 거죠.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었죠? 왜 과거에 여러분 뭐 진흙으로 뭘 만들고 나면 그것을 말릴 때 어디에 말려요? 햇빛에 아니면 그늘에? 그늘에. 왜? 서서히 말라야 여러분 균열이 안 가요. 자 이게 여러분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확 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왜 보면 막 호스로 물 주는 거 봤죠? 그 목적이 온도를 낮추고 습기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요.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뭐가요? 균열이 많이 가는 거죠. 균열이 많이 가니까 자 문제가 생기죠. 크리프 현상 많이 가지죠. 자 습도가 낮으면 기본적으로 습도가 낮으면 어때요? 피부도 갈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왜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뭘로 생각해도 되냐면 여러분 장마였어요. 여러분 장마지고 가뭄이 왔을 때 장마는 습도가 많아지는 거고 가뭄은 습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논바닥 다 갈라지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습도가 나오면 균열이 커지는 거죠. 균열 커지니까 잘 처짐이 생기는 거죠. 해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무슨 주저리주저리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를 꼭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째 시공 1번입니다.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할 때 특히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시공적인 얘기인데 1번 타설 이음 위치죠. 자 이게 뭐 콘크리트 타설을 이음하는 위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이음 위치를 다른 말로 이런 표현도 써요. 이거 가로 열고 뭐라고요? 끊어치기 또는 이어치기. 이때 생기는 힘을 여러분 시공기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construction joint라고 표현을 하죠. 자, 1번 좀 볼게요. 1번 타는 못하고 1번 몇 가지 갑니다. 타설 이음부의 위치는 구조, 부재의 내력의 영향이 적은 것. 그 버티는 힘의 내력이라는 얘기예요. 버티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이음의 위치는 요것들의 위치는 내력. 자, 내력의 영향이 적은 것. 적은 곳. 즉 많은 힘을 받지 않는 곳에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을 표준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여러분 두 번째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바닥 슬라브 및 지붕 슬라브 수직 타설 이음 부위는 스팬의 중앙 부분에 자, 주근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한다. 말이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봐요. 또 바닥 슬라브, 또 하나 지붕 슬라브. 자,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다 수평 부재예요. 요렇게 가는 부재잖아요. 요렇게 가. 그러면 너는 자르려면 오늘 다 못한데 자르려면 어떻게 하냐면 너 중앙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스팬이라고 나오죠. 스팬. 이 스팬이 영문으로 스팬. 여러분 쫄쫄이 스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경간, 간 사이, 기둥과 기둥 사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어때요? 자, 스판의 중앙 부분에서 주근과 직각으로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근과 직각으로 한다라고 나오죠. 철근이 가는데 여러분 주근은 슬라브 철근이나 보호 철근은요 주근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직각으로 가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처럼 잘라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 뜻이에요. 이 노란색이 지금 주근 철근이에요. 요 노란색이. 그래서 주근과 직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세 번째,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 이음부는 바닥 슬라브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 슬라브 보호 기초의 상단에 설치한다. 자, 세 번째 잘 보세요. 세 번째. 자,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 이음부. 이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론 여러분 얘는 하루에 다 못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걸 반절 잘라서 이렇게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방법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 이음부는 바닥 슬라브, 바닥의 슬라브예요. 요 바닥 슬라브. 자, 보의 하단에 설치하거나. 이게 뭐냐면 여러분 너 여기까지 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요 중간에서 하지 말고 너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너도 여기서 하지 말고 너 여기까지 위에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 뜻이. 자, 그래서 바닥 슬라브 보의 기초보의 상단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으면 너는 요게 기둥이 너 어디까지 와야 되면 너 여기까지 오거나 아니면 너 여기까지 와서 끝내라는 얘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면 오케이야. 말 뜻이 그래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시공이음 될 수 있는 대로 전단역에 적은 위치에 설치하고 이 시공이음, 요런 이음이죠. 여러분 전부 다 요런 이음들을 전부 다 시공이음. 자, 끊어치기 이어치기예요. 자, 이 이음은 전단역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돼요.
곳에서 하고, 자, 작은 유체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부재의 압축 방향과 직각이 되는 곳에 설치하래. 이게 얼마나 쉬운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고, 조건이 뭐예요? 전단력이 최소인 곳. 그러면 전단력이 가장 적은 곳이죠. 그러면 전단력이 적다는 얘기는 전단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재 압축 방향과 직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전단 방향이에요. 이게 전단 방향. 이 얘기 좀 하자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직 부재인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부재인 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너는 이어치기 하려면 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요렇게 중간에서 요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둥은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르라는 얘기였죠. 그러면 자, 전단 방향 어떤 방향이면 부재의 축에 직각으로 착용되는 힘이에요. 직각으로 착용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중에 잘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 방향이 가장 적은 곳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전단력에서 잘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부재의 축방향과 직각으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뭔데요? 전단력이에요. 결론, 너 수직 부재는 너 이렇게 수평으로 잘려야 되고, 수평 부재는 수직으로 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림을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자, 여러분 진동기 다짐이 나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여러분 진동기는 말 그대로 이 진동기를 안 쓰면 뭐가 문제냐면, 콘크리트 타설가 나면요, 가운데가 빈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빈 공간 그대로 굳어버리면 우리가 흔히 표현할 곰보 생겼다고 표현해요. 곰보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콘크리트가 꽉꽉 안 채워지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콘크리트 타설할 때 가면 윙 소리 나는 거 있죠? 전부 다 진동기 소리예요. 그게 콘크리트 타설 때 옆에 보면 윙 소리 나는 그게 전부 다 진동기 소리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내부 진동기예요. 자, 그 내부 진동기 끝을 집어넣는데 그 끝이 막 떨어요. 그래서 떤과 동시에 이게 콘크리트가,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진동 다짐 있죠? 지금 그 안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콘크리트가 요 위에 있다가 쭉 내려가. 왜? 이게 메꿔지니까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거푸지 뻑 터져버려요. 그래서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교재 자, 페이지 104페이지 보시면, 자, 두 번째 진동기 다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진동기는 거푸집 철근에 직접 닿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가 거푸집이면 여기에 직접 닿으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막 떨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거푸집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또 철근에 닿으면 이 철근이 울리니까 주변에 얘가 자갈이 붙어 있는데 자갈이 다 없어져.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뽑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거푸집과 철근에 닿으면 안 돼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한다. 왜? 철근에 닿으면 철근 전체가 다 울리니까 작업하기가 쉬워져. 무조건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콘크리트 하지개는 내부 진동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 마. 얘는 거푸집과 철근에 닿는 거 다음 금지죠. 닿으면 안 돼. 내원상. 그 다음에 자, 진동기도요. 어떤 진동기냐? 우리 사진에 있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이 원칙입니다. 아셨죠? 거푸집 표면에 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 안에 꽂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서 그렇죠. 세 번째, 수직으로 놓고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절대 안 돼요. 봐봐. 다음에 5번에 진동 다지기를 할 때는 내부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에 0.1m 정도 꽂아 넣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높이가 높을 때는 한꺼번에 안 부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눠서 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진동기를 제가 여기다 꽂았죠. 자, 이렇게 꽂아서 썼어. 자, 이렇게 꽂아서 이걸 진동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요 윗부분을 지금 진동기를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다시 진동기를 쓰는데 이 진동기를 어디까지 넣냐면 요 밑에 어디요? 0.1m 즉 10cm 정도까지는 넣어주라는 얘기죠. 밑에까지 다 완전히 넣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자, 6번째, 내부 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면, 연직이 뭐냐면 빤듯이 수직이란 뜻이에요. 찔러 넣으면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게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 간격을 한다. 삽입 간격을 일반적으로 0.5m 이하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7번에 보면 한 개수당 진동 시간, 그러면 얼마만큼 요걸 집어넣고 있어야 하는지 그 진동 시간을 하는 거죠.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이게 같은 표현이 시멘트 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멘트 풀은 시멘트와 물만을 섞은 걸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시멘트 풀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적게 하도 한다고. 과거에는 몇 초라는 시간을 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이 여기 있는 이게 진동하면서 요 위로 물이 올라오는데 그 시멘트 물이 올라올 때까지 하면 가장 최적의 상태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네. 자, 양생 같은 경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요 특수 콘크리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콘크리트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 콘크리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자꾸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 특수 콘크리트 나온 얘기들은 절대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물론 어느 정도 깊이는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제목 공부를 하시면 끝나요. 특수 콘크리트인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 특수 콘크리트 크게 의미 없습니다. 1번에 보면 레드 믹스드 콘크리트예요. 요거 들어봤냐고 물어보면 다 못 들어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레드 믹스드 콘크리트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레미콘. 들어봤죠? 그러니까 레미콘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레드 믹스드 콘크리트의 말뜻은요, 미리 비벼진 콘크리트. 그렇죠? 미리 비벼 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레드 믹스드 콘크리트인데 얘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 자, 종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 그 다음에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 자, 트랜sit 믹스드 콘크리트예요. 자, 그런데 이 센트럴 믹스드 콘크리트는 공장에서 완전히 다 비벼줘요. 그래서 100% 비빈 것, 이것을 운반만 합니다. 그래서 비빈 것만 운반해줘요. 자, 그런데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는요, 반절 비빈 걸, 그러니까 공장에서 50% 비벼요. 그래서 운반 중에 나머지 50%를 비벼서 납품하는 게 바로 슈링크 믹스드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어떤 분 그러대요. 어떤 레미콘 차 보면 보여요? 몰라요. 그거 이게 센트럴인지 이게 슈링크인지 저도 몰라요. 기사만 하죠. 자, 그다음에 트랜시트입니다. 자, 트랜시트는요 절대 비벼서는 안 돼요. 비빈 거 운반받아서는 안 돼요. 얘는 재료만 투입받아요. 재료만. 자, 투입을 받은 상태에서
얘가 운반 중에 나머지 100% 비벼서 납품하는 게 트랜시트 믹스드 콘크리트입니다. 여러분 레미콘 트럭 저 뒤에 다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반반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에 들어있으면 돌려요. 없으면 안 돌려요. 여러분 굳이 돌릴 필요 없거든요.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중에 안 돌리고 가면 이게 재료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 보실래요? 여러분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이내에 갖다가 납품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도심지 같은 건 잘못하면 막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센트럴 믹스트는요 바로 옆에, 즉 근거리형이에요. 단거리형이라고요. 근데 요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요 트랜시트예요. 요 트랜시트는 뭐냐면, 자 어떤 시에서 저기 읍으로 가야 면 단위로 가. 근데 주우러 가봐야 여러분 2시간 걸리네. 그러면 가다가 굳어버려서 이거 못 쓴다고 빠 퇴짜맞아요. 현장에서 2시간 넘었어? 너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요 아직 안 비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믹서가 있으면요, 이 믹서가 여기 있잖아요. 맨 밑에다 여러분 뭘 집어넣냐면 물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모래, 그 다음에 자갈, 맨 위에다 이제 시멘트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안 돌리고 가는 거야. 안 돌리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이제 한 15분 20분이면 도착하겠다 해서, 그러면요 이 운전석 바로 옆에 레버가 하나 있어요. 그 레버만 딱 돌리면 그때서부터 이 드럼이 돌아가요. 비벼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서부터 비비니까 아직 2시간 지나도 괜찮은 거잖아요. 운반 시간이. 이게 바로 여러분 트랜시트 믹스드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가장 멀리 가는 거죠. 장거리형이에요. 얘는 여러분 콘크리트 운반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또는 운반 거리에 제한이 없다, 적다 이런 표현 나오겠죠. 그런데 얘는요 운반 거리에 제한이 있는 거죠. 너무 멀리는 못 가. 그게 문제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생콘크리트 품질 관리 항목입니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콘크리트가 오면 무조건 갖다 부어라고 안 해요. 조건들이 있어요. 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 슬럼프 테스트입니다. 자, 슬럼프 테스트 하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공기가 얼마나 많은지 공기량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보면 지금 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공기량 테스트기 있죠. 현장에서 참 무지개수로 많이 했습니다. 저것도. 자, 그래서 쟤도 이렇게 다 집어넣고 25번 다진 다음에 평평하게 맞춘 다음에 얘는 역을 옆으로 조여요. 그 다음에 공기를 막 집어넣고 한 번에 쫙 게이지를 눌러버리면 이 게이지가 쭉 올라가요. 이 안에 얼마 공기가 있는지 측정이 됩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이 콘크리트는 절대 소금 염분이 많으면 안 돼요. 염분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면 철근이 녹이 슬어요. 철근이 녹이 슬으면 오래 못 갈 거 아니에요. 염분은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철근의 부식을 가져와요. 그래서 절대 많으면 안 되겠어. 이게 소금기에 제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염화물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험한 다음에 옆에서처럼 왜 슈퍼에 가면 여러분 영수증 찌직찌직 하고 쭉쭉 나오죠. 저렇게 게이지가 이렇게 측정이 나와요. 그걸 자 사진하고 같이 옆에다 첨부해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했다니까요. 이거 가끔씩 안 되면 저는 가라도 많이 했다. 정말 가라도 많이 했네요. 시험도 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108페이지 보면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또는 검사 승인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18회 때 여기서 문제가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출제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레미콘이면 이런 시험들을 하는 그 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어디에서 여러분 그 표 중에서 우리 중간에 보면 압축 강도가 나옵니다. 압축 강도 나와 있죠. 압축 강도 옆으로 가면 이런 얘기 나와요. 페이지 108페이지에. 자, 이렇게 표가 쭉 있을 때 여러분 여기 보면 압축 강도가 나와요. 압축 강도. 이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압축 강도 옆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타설 공구 마다 타설 1마다 타설량이 얼마? 120 세제곱미터 마다 최소 1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건 그래? 그러면 300 세제곱미터가 되면 몇 번 해야 돼요? 이거 몇 번 돼요? 2배가 넘죠? 그러면 3번 해야 돼요. 이런 조건인데요. 실제 합니다. 실제. 그래서 요걸 바꿨어요. 얼마로 바꿨냐? 150으로 바꿨어요. 150. 과거에는 여러분 이게 15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강화되고 120으로 바뀝니다. 이거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러면 여러분 솔직히 웬만한 분은 다 이거 몰라요. 사실. 이건 시방세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제가 다 보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106페이지 보면 있는 생콘크리트 자 콘크리트 가져왔을 때 굳지 않는 콘크리트 시험 항목 첫 번째 슬럼프 시험, 두 번째 공기량 시험, 세 번째 염화흡 시험. 그 다음에 일반 콘크리트는 안 하지만 고강도 콘크리트는 여러분 페이지 107페이지 네 번째 보면 플로우 시험 있죠. 옆으로 퍼지는 걸 측정하는 이 플로우 시험까지 한다는 거, 자 여기만 여러분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